안녕하세요. 고지학의 경제버스. 오늘 다룰 주제는 최근 직원 할인에 대해서 정부가 새롭게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 보면은 자사 제품을 직원들한테 시중가보다 싸게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복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할인 제도인데요. 패밀리 세일이라고 그러죠. 패밀리 세일이라고 하는 그런 후생 복지 제도를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년부터는 직원 할인 제도를 통해서 혜택받은 부분을 임금소득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런 직원 할인 혜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나선 배경이 무엇인지, 그러면 내년부터 기업 임직원들의 새롭게 늘어나는 근로소득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대다수 기업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 직원 할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 아예 임단협에다가 직원 할인 제도에 대한 규정을 담아놨습니다. 보면은 근속 연수에 따라서 최대 30%까지 현대차나 기아차를 싸게 직원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고요.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스타벅스 브랜드를 들여와가지고 직영을 하고 있는데, 신세계 그룹 소속 직원들은 스타벅스 커피를 30% 할인해서 사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LG,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같은 그런 회사들은 가전제품을 또 직원들한테 할인해서 제공을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신형 스마트폰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고, 직원이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혼수 가전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주고 있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아는 친구들 보니까 근속 연수에 따라서 공짜 항공권을 여러 장 주더라고요. 많으면은 연간 10장 이상 가족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짜 항공권 티켓을 주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올해 가을에 발표를 했죠. 2025년도 세법 개정안에다가 직원 할인을 통해서 혜택받은 부분을 근로소득세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기존 세법에도 직원 할인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주 명확한 과세 기준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세금을 부과를 하지 않고 묵인해 왔다고 할까요? 그냥 지금까지는 별일 없이 넘어왔었는데, 이번에 과세 기준을 만들었어요. 표 한번 보실까요?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시가의 20% 또는 240만 원 중 큰 가격, 이게 비과세 한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현대차가 직원한테 시가 4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25% 할인해가지고 3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 직원은 1,000만 원의 혜택을 본 거죠. 그런데 비과세 한도는 시가 20%와 240만 원 중 큰 가격이에요. 4천만 원의 시가 20%는 800만 원이에요. 근데 그러면 800만 원과 240만 원 중 큰 가격은 800만 원이죠. 800만 원까지가 비과세 한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직원은 1,0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8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세금을 안 냈지만은 2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하나요. 삼성전자가 시가 300만 원짜리 텔레비전을 직원한테 30% 할인해서 팔았어요. 그러면은 30%면 90만 원이니까 210만 원에 판 거죠. 마찬가지로
시가 20%와 240만 원 중 큰 가격이 비과세 한도예요. 시가 300만 원의 20%는 60만 원이죠. 그럼 60만 원과 240만 원 중 큰 가격은 240만 원 아닙니까? 240만 원까지가 비과세 한도이기 때문에 이 직원은 90만 원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기업체 직원들이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될까?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만든 과세 기준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 거예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6개 대기업을 상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삼성전자 직원이 12만 4,800명 정도 돼요. 작년 기준으로. 그랬을 때 내년에 3,154억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거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직원 1인당 253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왔고요. 나머지 5개 대기업도 적게는 1인당 35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인당 241만 원까지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이 직원 할인에 대한 과세 부분만 생각하면은 사실 뭐 아주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주 대기업, 최상위권 대기업이 뭐 253만 원 정도니까 뭐 35만 원부터 뭐 100만 원도 있고 뭐 많은 경우가 253만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닌 게 단순히 근로소득세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급여가 추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더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아시겠지만은 누진세거든요. 누진세. 표 한번 보실까요? 근로소득세 과표에 따라서 최저세율이 6%고 최고세율은 45%예요. 만약에 내 과표가 8,500만 원이었어요. 8,500만 원이었으면은 근로소득세 세율이 24%거든요. 근데 내가 직원 할인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한 뭐 1,0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500만 원까지는 보니까 뭐 비과세가 됐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게 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내 과표 8,500만 원에 직원 할인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본 500만 원이 더해져 가지고 내 과표가 9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9천만 원은 어디에 속하죠?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에 속해요. 세율이 35%가 돼요. 세율이 무려 11%가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을 250만 원만 내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수가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작년에 현대차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 1,7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평균 연봉을 받는 현대차 직원이었는데 G80 시가 8천만 원짜리 G80을 30% 할인을 받아가지고 샀어요. 그러면은 2,400만 원 혜택을 본 거거든요. 근데 시가의 20%까지는 비과세예요. 시가의 20%는 1,600만 원이에요. 1,600만 원은 비과세지만은 1,600만 원을 초과하는 8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800만 원을 별도로 떼어내 가지고 800만 원 분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연봉 1억 1,700만 원 플러스 800만 원 합산을 해 가지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370만 원이 늘게 돼요. 불과 혜택 본 거는 뭐 8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370만 원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된다. 물론 이제 비과세 한도까지를 포함하면 이제 2,400만 원 혜택을 본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평균 직원에 해당하는 거고, 예를 들어 부장급이라든가 임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봉도 더 많고 근로소득세 세율이 높겠죠. 근데 직원 할인 혜택이 여기에 더해지면은 37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근로소득세가 확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만만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정부가 왜 직원 할인 제도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고 하느냐.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어요. 지금도 세법에 보면은 할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해놓고 있냐면은 최소한 제조 원가 이상으로 팔아야 된다. 할인을 하더라도 제조 원가보다 더 싸게 할인해서 직원들한테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세법에는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 할인, 30%면 사실 좀 과도하죠. 그건 제조 원가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대한항공처럼 직원들한테 공짜 티켓을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도 이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한단 말이죠. 다음에 뭐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에 뭐 스타벅스 커피야 뭐 가격이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거 30% 할인이야 그렇다고 하지만은 재고 처리를 뭐 그런 용도로 직원 할인 이벤트 몰을 만들어 가지고 뭐 70%, 80%, 90% 이렇게 할인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저도 사실 아는 지인이 접속 코드를 알려줘 가지고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시중가보다 8, 90% 싸게 옷 같은 거를 아주 브랜드 있는 의류들을 팔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과도한 할인 혜택을 부여를 하면은 결국 그거는 소비자한테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직원이 30% 싸게 자동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친지한테 넘겨요. 그러면은 차량 명의자하고 실제 차를 타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탈세거든요. 탈세. 그래서 나름대로 그 정부에서 직원 할인에 대해서 과세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명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지금 직장인들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사실 그 근로소득자들의 월급을 우리가 유리할 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근로소득자들의 월급은 100% 투명하게 세원이 드러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나 뭐 자영업자나 사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그분들도 어렵지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이제 소득을 좀 이제 뭐 숨길 수 있는 나름대로 또 뭐 그런 장치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봉급쟁이들은 100% 세원이 드러나는데 만만한 게 봉급쟁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일단 있는 거고 다음에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경제 운영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뭐 내수도 지금 안 좋죠. 지금 경제 여기저기서 빵꾸가 나고 결국 세수가 작년에 56조나 펑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지금 30조 원 세수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만만한 그 유리할 지갑 또 털어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직원이 회사에서 할인 좀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다른 뭐 세목들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근로소득 더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할인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세금 더 걷겠다 이게 지금 온당합니까?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국세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 전년 대비 세수가 줄어드니까 결국 유리지갑 꼼수 증세해가지고 월급쟁이들 근로소득 조금 더 털어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다음에 그래프 한번 더 보시죠. 근로소득세 수입 추이를 보면은 보세요. 총 국세가 2002년에 비해서 지금 2023년에 지금 50조 원 이상 줄어들었고 지금 이 그래프 상에는 안 보이지만은 올해는 지금 30조 원이 또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고 있어요. 2014년에는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17.2%예요. 계속 근로소득세만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종부세 깎아줬죠. 부동산 보유세 깎아줬죠. 상속증여세 깎아줬죠. 법인세. 이렇게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은 대폭 깎아주고
그러니까 만만한 그 근로소득자들 유리할 지갑을 또 털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팽배하고 정치권에서도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꼼수 증세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하람 의원이 최근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회사가 소속 직원들한테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직원 할인 혜택은 비과세로 하자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직원 할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직원들한테 그 단순히 그런 뭐 소득을 늘려주자는 그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기 진작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생산성을 증대를 하고, 그래서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면은 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과연 과도하게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번에 과연 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이 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과세 세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킬지 말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보자기의 경제버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